뭐라고? 당신 미쳤어. 딸 친구랑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노려봤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남편은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진 그 장면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처음부터 수상했다. 사연을 읽기 전에 1초도 안 걸리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7살 이정숙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왔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처음엔 자상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내게 따뜻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자상한 모습에 빠져 결혼을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딸 1명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었던 가족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 딸아이는 벌써 22살 대학생이 되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전화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딸 친구 이름은 윤지였고 윤지는 참 명량해 보이는 친구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밝았어요. 부침성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자주 자고 가기도 했고 그렇게 윤지랑 저희 가족이 가까워지다 보니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던 것도 항상 윤지가 껴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지낸 지가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들을 지내고 어느 날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평소에는 정시에 퇴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어요. 게다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았어요.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샤워할 때도 그때부터 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 나는 머릿속에서 몇 명의 후보를 떠올렸어요. 회사 직원인가? 남편이 종종 회식에서 늦게 오는 날이 많았고 몇 달 전엔 회사 여직원이랑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웃고 있었죠. 아니면 두 번째 후보인 탁구 동호회 멤버일까? 남편은 몇 년 전부터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운동을 나갔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원래는 땀에 절어 돌아와야 하는데 가끔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도 했어요. 혹시 완전히 예상 밖의 인물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주말에 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스토킹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손으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야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내가 예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회사 직원이었으면 동호회 멤버였으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난 상대는 내 딸의 친구였어요. 저는 그 둘을 끝까지 따라가 보았죠. 그런데 그 둘은 같이 모텔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텔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부탁하였죠. 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방금 들어간 두 사람 방문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손님. 사장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제발요. 제가 돈은 얼마든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제 간절한 모습이 불쌍해 보였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몰래 들어가세요. 제가 그 객실의 문을 소리 없이 몰래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그때 그 틈으로 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세요. 저는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살짝 열려있는 모텔의 방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TV 소리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 진짜 너무 좋아. 넌 정말 미치겠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건 TV 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나는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두 눈을 의심했다. 소파 위에서 내 남편과 한 여자가 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이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윤지야? 윤지, 내 딸의 친구.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윤지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모 오셨어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이 현실이라고? 내 남편과 내 딸의 친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 아니,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둘 다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윤지의 머리는 남편의 손에 감겨 있었다. 소파 옆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 그리고 바닥에는 남편의 셔츠가 던져져 있었다. 순간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과 윤지는 동시에 날 돌아봤다. 남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렸고 윤지는 태연하게 웃었다. 어머, 이모, 퇴근하셨어요? 나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윤지는 태연하게 남편의 옷을 주워서 그의 어깨에 걸쳐 주면서 말했다. 아저씨랑 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이모도 이해해주세요. 이해해!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다. 당신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은 입을 열긴 했지만 나를 쳐다보지 못한 채 더듬거렸다. 여보, 이건 그때 윤지가 싱긋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꼈다. 아저씨, 너무 걱정 마요. 이모도 다 이해해주실 거예요.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을 집어들고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여보, 진정해. 오해야. 오해! 이걸 보고도 오해라고 해! 나는 남편을 밀쳐냈다.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윤지는 여전히 느긋한 표정이었다. 이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 별거 아니에요. 나는 윤지를 노려봤다. 너 내 부모님은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까? 그 순간 윤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제 부모님한테 말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윤지는 피식 웃으며 남편을 힐끗 쳐다봤다. 아저씨, 이모가 이러시는데 어쩌죠?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 윤지랑은 그냥 장난이었어. 실수였다고. 나는 미친 듯이 웃었다. 실수? 장난? 지금 그 말이 나오냐고. 나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도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올랐다. 사실 난 처음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대가 내 딸의 친구라니. 그제야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각 맞춰졌다. 남편이 주말마다 이유 없이 외출했던 것. 남편이 샤워할 때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 그리고 딸의 친구 윤지가 유독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던 것.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아직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다. 나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남편은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난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다. 당신, 실수로 옷을 벗고 실수로 침대에 눕고 실수로!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윤지가 갑자기 피식 웃더니 말했다. 이모, 근데요, 아저씨는 저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윤지에게 달려들 뻔했다. 뭐? 윤지는 전혀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싱긋 웃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아저씨, 저랑 있을 때 더 즐겁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편이 부정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그런 거란 뜻인가?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됐어! 이혼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그제야 더 다급해졌다.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코웃음을 쳤다. 다시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남편은 절박한 표정으로 내 손을 붙잡았다. 진짜야.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나는 손을 뿌리치려다가 멈칫했다. 이 남자와 산 세월이 30년이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힘들게 결혼을 준비하던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도저히 이혼이라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난 너무 화가 나서 뒤돌아 집에 가게 됐고, 집에서도 화는 났지만 이혼이라는 게 두려웠다. 그냥 그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이어서 그런 건가.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집에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치밀어 올랐다. 난 우선 남편을 집에서 내쫓기로 했다. 그렇게 캐리어에 남편 집을 몇 개 싸서 바깥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회사도 안 가고 우리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나한테 빌고 있었다. 나는 정말 그 모습이 기가 차고 어이가 없기만 했었다. 그리고 내 딸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적이었고 딸까지도 아빠를 외면했었다. 그런데 남편이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게 벌써 한 달이 지난 것이다. 내가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고 있으면 정말 잘못했다면서 윤지와는 정리했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며 울면서 말하고 있었다. 난 그가 진심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사실 나도 이혼이 무서웠던지라 이혼을 하기가 너무 싫었다. 나도 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고 한심하지만 이혼이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남편의 사과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다 우연히 옆집 할머니를 만났다. 옆집 할머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웬만하면 봐줘. 남자들은 다 바람 피고 살아. 원래 결혼하면 다 그런 것이여. 라면서 나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난 그게 너무 맘에 들지 않았고 남의 일인데 신경 쓰는 것조차도 짜증났다. 그리고 난 일을 갖고 퇴근을 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었다. 그때 생각난 것은 남편이었다. 아직도 무릎 꿇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리고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했다. 아니 그런데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 홀쭉하게 말라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얼른 구급차를 불러서 남편은 병원에 실려가게 됐다. 남편은 기력저하로 쓰러지게 된 것이고 금방 일어나실 거라면서 의사는 나를 안심시켜줬다. 나는 남편이 깨기까지를 기다렸다. 그리고 난 후 남편이 드디어 병실에서 일어났고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정말로 미안해 였다. 사실 이걸 보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하겠다는 말은 멍청한 말인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난 이혼하기가 정말 두려웠고 경제적으로도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이혼하기로 한 걸 취소하기로 했다. 나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지막이야. 다시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정말 끝이야. 남편은 감격한 얼굴로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여보, 진짜 후회 안 하게 할게. 나는 남편을 믿기로 했다. 그렇게 우린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고 평소처럼 지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싸우지 않고 3달을 버텨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씻고 있을 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문자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그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미쳤었어. 눈물까지 흘리며 내 손을 붙잡고 애원하던 남편.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봐줬더니 2번을 하네. 그 문자 내용은 바로 맥스 호텔로 와요. 오빠. 나는 미친 듯이 옷을 챙겨 입고 뛰쳐나왔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택시를 타고 남편이 예약한 호텔로 향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 가족이 함께 웃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이 남자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었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힐끔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손을 내려다보니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다. 몇 분 후 호텔에 도착했다. 나는 택시비를 던지듯 내밀고 뛰어내렸다. 호텔 프런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켰다. 호텔에 들어가면서 문자 내용이 계속 생각났다. 1204호 문 열어둘게. 먼저 들어와 있어. 나는 손에 핸드폰을 꽉 쥐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1204호! 나는 문 앞에 섰다.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아저씨, 오늘 너무 좋아요. 내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때 안에서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이모는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질게 늙을 수가 있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대놓고 날 비웃고 있다는 뜻 아닌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문을 힘껏 밀어붙였다. 이 미친 것들아! 문이 벌컥 열리자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남편은 침대 위에 앉아 상의를 벗고 있었고 윤지는 그의 품에 안긴 채였다. 내가 등장하자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여보! 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반면 윤지는 태연하게 웃으며 내 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이모 또 오셨네요. 그 순간 내 뇌가 멈춰버렸다. 저게 지금 사람한테 할 말인가? 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노려봤다. 또야? 남편은 입을 떼지도 못하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초콜릿, 침대 위에는 두 사람의 옷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번엔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혼해! 그제야 남편이 다급하게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아니야! 이번엔 정말 실수였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남편은 울면서 내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없으면 나 정말 죽어. 여보!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미 다 준비했어. 사인만 해. 남편은 손을 덜덜 떨면서 서류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윤지가 한심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그냥 인정해요. 이모가 절대 봐줄 리 없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윤지한테도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차갑게 윤지를 바라봤다.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는 알고 있어? 윤지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피식 웃었다. 이모,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저씨가 저를 좋아한 걸 어떡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이 애한테는 도덕이고 양심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나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한 개의 서류를 꺼냈다. 윤지의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그걸 본 윤지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이모, 그게 뭐예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네 부모님은 이 사실 아셔야겠지? 윤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이모, 제발 그건 아니죠. 부모님한테까지 말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떳떳하다며? 내 남편이랑 서로 좋아서 만났다면서? 윤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짓밟은 만큼 나도 너한테 똑같이 돌려줄 거야. 윤지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다. 이모,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순간적인 실수.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바로 이 인간. 내 남편이 했던 말이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윤지를 노려봤다. 너랑 저 인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둘 다 똑같은 부류였어. 그리고 나는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고 말했다. 변호사 통해서 내 부모님께 직접 전달할 거야. 그동안 잘 지내. 윤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모 제발요.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애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냥 가방을 들고 남편을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 서류 오늘 안에 사인해서 보내. 안 그러면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거야. 남편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대로 뒤돌아 나왔다. 나는 윤지를 비웃으며 서류를 흔들었다. 부모님한테 직접 전달할 거야. 그동안 잘 지내. 윤지는 새파래진 얼굴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모, 제발요. 제발 부모님한테만은 말하지 마세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럼 내가 내 남편이랑 한 짓은 괜찮고? 윤지는 필사적으로 내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너 지금 뭘 후회하는 건데? 내 남편이랑 잤던 거? 아니면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 윤지는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수를 꽂았다. 내가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 이제 똑같이 돌려줄게. 나는 핸드폰을 열어 윤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녀가 다니던
대학교 학과 단톡방, 아는 지인들, 심지어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람들에게도 익명 제보를 했다. 미성년자 때부터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한 대학생의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이 학생 최근에도 다른 유부남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나는 윤지가 감히 반박할 수도 없는 증거 영상과 사진도 첨부했다. 바로 내가 호텔방에서 찍어둔 사진과 녹음 파일. 아, 아저씨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모는 너무 답답해요. 이모는 잠자리도 잘 못하죠? 이 모든 걸 올리자 단톡방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학과 단톡방. 야, 이거 실화냐? 미쳤다, 저거 윤지 아니야? 이제 저 학교도 못 다니겠네. 크크크크. 윤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 이모, 제발 이건 너무해요.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넌 남의 가정을 박살 내놓고 이 정도도 감당 못해? 윤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땅을 바라봤다. 나 이제 어떡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도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는 윤지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나왔다. 나는 윤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온몸을 덜덜 떨면서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발요.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봤다. 너 지금 뭐가 억울한데? 윤지는 내 발밑에 머리를 박으며 흐느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네. 나는 한쪽 입술을 비틀어 올렸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 내가 처음 너랑 남편 붙잡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하냐? 윤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그녀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모, 요즘 세상에 이런 일 별거 아니에요. 내가 조롱하듯 말하자 윤지는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다.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서. 나는 피식 웃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너 내 남편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야? 윤지는 움찔하며 나를 올려다봤다. 네? 내 부모님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남의 남자한테 꼬리치라고? 윤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냥 뭐? 그냥 좋았다고? 그냥 사랑이라고? 윤지는 더듬거리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나는 윤지의 표정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때 윤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예상 밖이었다. 아저씨가 가진 게 많잖아요. 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솔직히 처음부터 아저씨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윤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근데 아저씨가 돈을 막 쓰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너 돈 때문에 내 남편 꼬셨다는 거야?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부모님은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냐? 윤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절대 모르세요. 알면 저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윤지는 절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내가 내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대로 몸을 일으켰다. 너 같은 애는 한 번은 벌을 받아야 해. 나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윤지의 앞에 떨어뜨렸다. 내 부모님한테 직접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내 다니는 학교에도 보내야겠지. 윤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벌벌 떨었다. 제발요. 이모 제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내 남편 꼬셔서 얻은 게 있다면 잃은 것도 있어야지. 나는 그대로 돌아섰다. 윤지가 흐느끼며 내 발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발을 뺐다. 이제 끝이야. 집으로 돌아오니 내 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나 너무 미안해. 나는 딸을 가만히 바라봤다. 내가 왜 미안해? 딸은 고개를 떨궜다. 윤지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엄마한테 그런 상처 줄 줄도 몰랐고, 그걸 미리 알지 못한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나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너 때문이 아니야. 윤지가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 애가 어떤 길을 선택했든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나는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됐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 윤지는 부모님께 모든 걸 들키고 해외로 도망쳤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며칠 후 남편이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왔다. 여보 아니, 이젠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 그가 보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어디든 나와 줄 수 있겠어? 이미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만날 이유도 미련도 없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내 두 눈으로 이 남자의 몰락을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어디로 갈까? 우리는 예전에 가족끼리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자리 앞에 앉자 남편은 나를 올려다봤다. 너무 늦었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는 그제야 피식 웃었다. 어떤 부분을 후회하는데? 남편은 침묵했다. 나는 가만히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윤지가 내 인생을 망쳐놓은 걸 알았을 때?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다. 모두 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난 내가 무릎 꿇고 빌 때 한 번은 믿었어. 내가 진짜 후회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결국 넌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지. 남편은 힘없이 웃었다. 사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안 변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 남편은 절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랑 살았던 30년 동안 나 정말 행복했어. 근데 나 자신을 망쳤어.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도 넌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넌 날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난 이제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씁쓸하게 일그러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이제 가야겠어. 더 볼 일 없잖아. 남편은 나를 붙잡지도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이제 뭘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다만 내가 후회 속에서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카페를 떠났다.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나는 모든 걸 정리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정말 바닥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혼 소식이 회사에 퍼지면서 남편은 직장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처음에는 다들 동정하는 분위기였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 당할 정도면 좀 심했나 보네. 그래도 한때 가정을 꾸렸던 사람인데 너무 불쌍하지 않나? 하지만 그 분위기는 얼마 못 갔다. 곧이어 회사 내부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졌다. 내가 직접 뿌린 것도 아닌데 소문이 퍼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알아? 그 사람 원래부터 저렇게 살았대. 윤지. 걔만 있었던 것도 아니래. 예전에도 젊은 여자들한테 돈 쓰고 다녔대. 미쳤다. 그러고도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고? 순식간에 남편은 회사에서 여직원들에게 추근되던 유부남으로 찍혔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남편은 사내에서 점점 고립됐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회의 때도 아무도 그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인사팀에서 남편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조용히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모든 걸 잃었다. 집을 나간 남편은 갈 곳이 없었다. 한때는 내가 살림을 꾸려가던 집에서 편히 지냈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는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하루 종일 허름한 방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밤이면 텅 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삶. 한때는 유부남이라는 신분으로 어린 여자와 놀아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곁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윤지는 더 처참했다. 나는 단순히 그녀의 부모님께 편지를 전달하는 선에서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약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으로 끝장나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윤지가 자주 드나들던 명품 가게 직원과 접촉했다. 그 직원은 윤지가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다녔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 그분요?
원래 학생인데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이상했어요.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그게 전부 유부남 돈이에요. 뉴스거리로 만들면 꽤 화제가 되겠죠? 직원은 눈을 반짝였다. 세상에. 이거 대박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는 윤지의 명품 구매 내역과 유부남에게 받은 돈으로 산 물건들을 정리해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며칠 후 인터넷 기사 하나가 뜨기 시작했다. 충격 유명 명품숍에서 하루에 2천만 원을 긁은 여대생. 출처 불명의 자금 정체는 윤지는 불륜으로 돈을 뜯어내 명품을 사는 여대생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녀의 학교 커뮤니티에는 하루 종일 그녀를 욕하는 글이 올라왔다. 와, 저거 윤지 아니야? 저 얼굴은 못 속이지. 평소에도 돈 자랑하더니 저런 거였어? 학과에서 퇴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윤지는 강제 휴학을 당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부모님조차 감당하지 못한 윤지는 결국 집에서도 쫓겨났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고 결국 모든 걸 정리한 채 해외로 떠났다. 나는 그녀가 공항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러나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싸늘했다.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윤지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제 내가 남을 속이며 살아갈 곳은 없다. 그렇게 윤지는 사라졌다.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는 조용히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오히려 그가 없는 이 공간이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나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윤지가 떠난 이후에도 한동안 현실감이 없었다. 정말 끝이 난 걸까?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다. 그동안 내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실감이 났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고 윤지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드디어 진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쉽게 풀리는 건 아니었다. 나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혼자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남편이 남긴 위자료와 재산 일부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평생을 살 순 없었다. 나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57살의 이혼녀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나는 위축되었다. 면접관들은 나를 쳐다보며 이해한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경력이 없으시네요. 마지막으로 일하셨던 게 언제죠? 전업주부셨으면 컴퓨터는 다루실 수 있나요? 하나하나가 나를 짓누르는 말들이었다. 어쩌면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던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계산 실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커피 한 잔을 내밀 때마다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구나. 어느 날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나는 딸을 만나러 갔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엄마, 요즘은 어때?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야 행복해. 너는?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안 봐도 되잖아. 나는 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린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배신과 분노 속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바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윤지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릴 일도 없었다. 나는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카페로 출근할 것이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미소를 지을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다. 정말로 진짜로 자유를 찾았다. 여러분은 제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살면서 결혼이라는 게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이란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저는 남편을 믿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왔어요. 하지만 상대가 그 믿음을 배신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끝장났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나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배신당한 사랑에 연연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자. 여러분도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진짜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